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30만 3,5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30만 7천원으로 마감한 뒤에 오늘은 장 초반 305,000원에서 출발했고요. 고가는 30만 5,500원, 저가는 29만 9천원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30만원 선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30만원을 돌파했다는 것보다 30만원 근처에서 흔들릴 때 시장이 이 가격을 다시 받아주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코스피 지수도 같이 봐야 해요. 전날 코스피는 8,229선에서 마감했고 장중에는 8,457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그 강한 흐름 속에서 숨을 고르는 자리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30만원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붙는지, 거래량이 죽지 않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만 버티는 게 아니라 반도체 주변 종목과 다음 섹터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오늘 대본은 이 흐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보유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계속 들고 갈지, 신규 진입자는 지금 바로 따라가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자리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0만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장중에 29만 9천원까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30만원이라는 가격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장이 삼성전자가 이 가격 위에서 버틸 수 있나를 확인하는 기준선이에요. 삼성전자가 30만원 위로 올라온 건 좋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30만원 위에서 계속 버티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문 앞까지 간 것과 집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건 다르잖아요. 삼성전자가 30만원을 넘은 건 문턱을 넘은 겁니다. 그런데 장중에 29만 9천원까지 내려왔다는 건 시장이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너 진짜 30만원 위에서 버틸 수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장중 움직임과 마감 위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가가 중요합니다. 장중에 29만 9천원까지 내려와도 다시 30만원 위로 올라와서 마감하면 시장이 30만원 선을 다시 받아준 겁니다. 반대로 장중 반등이 약하고 종가가 30만원 밑으로 밀리면 아직 안착은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30만원 위에서 진짜 안착한 걸까? 해답은 이렇습니다. 안착 흐름은 맞습니다. 하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하냐? 첫 번째, 30만원 위 종가를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장중 29만 9천원 같은 눌림이 나왔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 수급이 하루짜리로 끝나는지 계속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거래량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도체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같은 주변 섹터로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가 같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30만원 위 안착은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같이 봐야 해요. 전날 코스피가 8,229선에서 마감했고 장중에는 8,457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한국 시장이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고 내 종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수는 강한데 내 종목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고 가는데 내가 들고 있는 중소형주는 조용할 수 있고요. 반도체 대형주만 뜨겁고 다른 섹터는 잠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볼 때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8,200이냐 8,400이냐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지수를 만든 돈이 어디서 시작됐느냐예요. 지금 출발점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AI 메모리 흐름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죠. 이 돈이 계속 반도체 대장주에만 머물까? 아니면 주변으로 번질까? 여기서 실행 기준이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한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움직이면 아직 돈이 대장주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패키징 쪽 거래대금이 커지면 돈이 2차 수혜주로 퍼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까지 움직이면 시장 전체로 순환매가 넓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다음 길목으로 번지고 있나? 이걸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처럼 30만 원 위에서 흔들릴 때 개인 투자자만으로는 가격을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붙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몰려서 하루 이틀 장난처럼 올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대형주입니다. 이런 종목이 위로 더 가려면 큰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만 보지 않습니다. 환율 봅니다. 미국 금리 봅니다. 달러 흐름 봅니다. 엔비디아 흐름 봅니다. SK하이닉스 흐름 봅니다. TSMC 생태계도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이 회사 좋아 보이네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아도 되겠다. AI 메모리 수요가 더 갈 수 있겠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도 더 갈 공간이 있겠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 외국인이 장 초반에만 사고 빠지는지 아니면 종가까지 들고 가는지 봐야 합니다. 하루 사고 끝나는지 며칠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오르면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매물을 제대로 받아낸 게 아니라 잠깐 매물이 비어서 가격만 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처럼 많은 사람이 들고 있는 종목은 가격대마다 매물이 많습니다. 30만 원 오면 팔겠다는 사람, 수익 났으니 일부 덜겠다는 사람, 본전 근처라 나가겠다는 사람, 이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보다 조합을 봐야 합니다. 30만 원 위 종가, 외국인 수급, 거래량, 이 세 개가 같이 살아있으면 좋은 흐름입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은 결국 HBM입니다. HBM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 서버 안에는 엔비디아 GPU 같은 핵심 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데이터를 빠르게 받아야 일을 잘합니다. HBM은 그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면요, GPU가 머리라면 HBM은 그 머리로 피와 영양분을 빠르게 보내주는 혈관 같은 역할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제 성능을 못 내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HBM 이야기가 따라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더 인정받으려면 HBM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HBM 합니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수율이 좋아지느냐, 양산 일정이 맞느냐, 실제 매출로 잡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수율도 쉽게 설명드리면요, 붕어빵 100개를 부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중 60개만 제대로 팔 수 있느냐, 90개를 팔 수 있느냐, 95개를 팔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수율입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40개가 타거나 덜 익어서 못 팔면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100개 중 95개를 팔 수 있으면 같은 재료와 같은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HBM도 똑같습니다.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팔 수 있는 제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뽑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인정받으려면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좋은 품질로 제때 많이 공급할 수 있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고객사 신뢰이고, 그게 실적이고, 그게 주가 재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HBM에서 고객사 신뢰가 회복되는지, 수율이 좋아지는지, 그 기대감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커진다는 말은 엔비디아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더 강한 AI 칩을 만들면 그 옆에 들어가는 HBM도 필요합니다. 서버 메모리도 필요하고요. SSD도 필요하고요. 패키징도 필요합니다. 전력과 냉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는 건 엔비디아 하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밑에 붙어있는 공급망 전체가 같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서버 메모리, SSD,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 오늘 몇 % 올랐냐만 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키우는 AI 인프라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회사가 TSMC입니다. TSMC가 강한 이유는 칩 하나만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주변에 패키징, 기판, 테스트, 서버 조립, 냉각까지 하나의 생태계가 잘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가 잘 맞는 구조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칩 만들고, 메모리 붙이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서버에 넣고, 냉각까지 계산해야 하는데 이걸 한 번에 잘 맞춰주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다시 평가받으려면 기술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이 맞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과 양산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기술 발표는 기대감을 만들지만 고객사 선택은 결국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편한 선택지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바로 먼저 점수를 받은 SK하이닉스입니다.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를 등에 업고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고, 이 흐름 자체가 시장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강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단순히 삼성전자 올랐다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하이닉스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나, 하이닉스가 먼저 잡은 프리미엄을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나, 둘이 같이 움직이면서 한국 반도체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나, 이걸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누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HBM 신뢰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묶어서 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선수라면 삼성전자는 따라잡으면서 동시에 더 넓은 포지션까지 보여줘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주가 흐름은 단순한 하루 등락이 아닙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AI 반도체판에서 다시 중심으로 볼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프레임도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업 후보군을 두고 여러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후보군 안에 삼성전자 이름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미국 정부가 실제로 삼성전자 지분을 산다는 확정 뉴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측 시장에서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단순히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 정도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전략, AI 공급망, 두가 안보 산업 안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를 보는 시선이 비램 가격 오르면 좋아지는 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HBM, 파운드리, 패키징, 미국 공장, AI 데이터 센터,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연결해서 전략적 가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장 내일 주가를 몇 % 올린다, 이렇게 볼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재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진짜 자리를 잡으려면 개인 투자자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회사는 다시 글로벌 AI 반도체판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줘야 합니다. 이 흐름은 그 프레임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도 수급 변수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하루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더 크게 반응하는 상품이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 수익을 노리는 상품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품이 나오면 개인들의 관심이 더 몰릴 수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고요, 동시에 장중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더 뜨거운 종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고 팔 수 있고 그만큼 장중 흔들림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오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전에 강해 보이다가 오후에 흔들릴 수 있고요, 반대로 오전에 29만 9천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30만 원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 그건 시장이 30만 원 선을 다시 받아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마감까지 봐야 합니다. 30만 원 위를 계속 지키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새 상품 출시 이후 변동성을 이겨내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은 지금 삼성전자 따라가도 되냐입니다. 해답은 흐름은 좋지만 장 초반 추격은 조심해야 한다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종가, 수급, 거래량, 눌림에서 받는 주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들고 가고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 일부 덜어야 하나 고민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감정으로 전량 매도하거나 감정으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볼 자리가 아닙니다. 내 평단을 봐야 합니다. 내 비중을 봐야 합니다. 내가 단기 투자자인지 중장기 투자자인지도 봐야 합니다.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일부 리스크 관리를 해도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 계좌에서 비중이 너무 크면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비중이 적고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재평가를 길게 보는 분들은 30만 원 위 안착 흐름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의 질문은 이겁니다. 팔아야 하나, 더 들고 가야 하나? 해답은 전량 매도냐, 전량 보유냐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간단합니다. 평단이 낮고 비중이 적다면 30만 원 위 안착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일부는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다면 일부 덜어내서 멘탈을 지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30만 원 위 종가 유지가 깨지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거래량 없이 밀리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나눠야 합니다. 신규 진입자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 있고 코스피 지수도 강하고 AI 반도체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면 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통 내가 사고 싶어지는 순간은 남들도 다 사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그 자리는 이미 뜨거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의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냐? 해답은 장 초반 흥분해서 따라가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30만 원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눌림이 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다시 올라올 때 외국인이 붙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반도체 주변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 번에 몰아서 들어가기보다 분할로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은 하루만 움직이고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놓칠까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놓칠까봐 사는 매매는 대부분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자는 지금 당장 사냐 마냐보다 어떤 구간에서 들어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 저번에 제가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그리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책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순환매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순환매가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마지막 구간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큰 돈은 이미 1등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큰 돈은 보통 이런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재료가 생깁니다. 그 다음 핵심주에 먼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2차 수혜주로 돈이 퍼집니다. 그 뒤에 뉴스가 크게 퍼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뉴스가 아니라 돈이 먼저 움직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돈은 어디로 갈까요? 첫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와 냉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 냉각 쪽으로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장비, 소재, 부품 쪽으로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권과 금융입니다. 지수가 강해지고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증권주와 금융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와 자율주행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AI, 전장, 자율주행, 전기차 부품 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평가 대형주입니다. 선도주가 먼저 오르고 나면 시장은 아직 덜 오른 대형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지, 거래대금이 따라오는지, 삼성전자 이후 확산이 실제로 나오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감정이 매매를 대신합니다. 오르면 늦었다고 느끼고요. 빠지면 공포에 흔들립니다. 뉴스와 커뮤니티에 끌려가고요. 결국 추격 매수와 손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다릅니다. 관심 구간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진입 기준이 생깁니다. 손절과 비중 조절도 쉬워집니다. 감정보다 계획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나만의 기준입니다. 지금 장에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좋아요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고 어떤 기준으로 기다리고 어떤 기준으로 덜어낼 것인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장에서도 계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AI 주식 보조지표는 복잡한 시장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한 보조도구입니다. 추세가 살아있는지,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입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판단을 돕는 기준입니다. 100% 맞는 지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감으로 매매하는 것과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 구성도 쉽게 정리했습니다.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료 활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자책으로 큰 흐름을 이해합니다. 두 번째, 후보군과 섹터를 체크합니다. 세 번째, AI 보조지표로 타이밍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매매 전 기준을 다시 점검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뉴스보다 흐름을 먼저 보고 관심 종목을 3개에서 5개 정도로 압축하고 기준 없이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세 번째,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구독 완료를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채널을 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 부담 없는 구조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장은 오늘 오른 종목보다 다음에 돈이 갈 길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유리한 장이 아닙니다. 종목 이름 하나를 빨리 듣는 사람이 유리한 장도 아닙니다. 돈이 이동하는 순서와 대응 기준을 먼저 준비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잡는 장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나중에 봐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보면요.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 29만 9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0만 원 위를 확인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전날 강하게 오른 뒤에 오늘은 30만 원 선을 다시 테스트하는 흐름이에요. 코스피 지수도 전날 8,200선을 넘기면서 한국 시장의 체급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예측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름이 거론된 흐름도 확정 뉴스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전략 산업 안에서 다시 이름이 언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 서버 수요, HBM, SK하이닉스, TSMC 생태계 흐름도 결국 삼성전자의 HBM 신뢰 회복과 AI 반도체 재평가를 확인하는 보조 신호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를 계속 지키는지,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출시 이후 변동성을 이겨내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주변 섹터로 번지는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30만 원 위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피 8000 시대에 반도체 다음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큰 섹터는 어디인지 더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